오늘 드릴 얘기는 진짜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수험생의 90%는 이미 잘못된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을 테니까요.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이 무료톡방에서 등급 무관하게 받은 질문 중에 대다수가 무슨 강의를 들어야 될까요? 였어요. 물론 나한테 딱 맞는 강의 찾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정말 스스로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알고 공부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결국 수학 실력은 강의를 100강 듣는다고 오르는 게 아니라 혼자 독학으로 올바르게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 때 확 올라가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3등급 이하들은 오히려 이 문제 푸는 법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 비록 유튜브에서 무료로 공개하지만 정말 그 어디에서도 쉽게 들어보지 못할 내용으로 도대체 수학 문제를 혼자 어떻게 풀어야지 1등급까지 갈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두루뭉실 애매한 설명 없이 제 수강생들에게 수업하듯이 그 사고 과정을 하나하나 뜯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진짜 오늘 영상만큼은 나중에 볼 영상으로 미루지 말고 끝까지 보고 집에 가서 그대로 3문제 정도 풀어보세요. 만약에 다 해봤는데 효과도 없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뻔한 말 같고 도움도 안 된다? 그럼 그냥 구독 취소하고 가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력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이 문제 푸는 양이 부족해서? 개념을 몰라서? 아니, 바로 논리적으로 사고하면서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벌써 뻔한 말 같죠? 그럴 것 같아서 이 작년 수능 삼각함수 도형 14번 문제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못 풀고 있는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직관적으로 모두 다 알려드릴게요. 자, 이 삼각함수 활용 문제가 여러분의 문제 푸는 잘못된 습관을 적나라하게 다 보여줄 거예요. 왜냐면 이게 딱 문제를 제대로 푸는 친구와 기계적으로 푸는 친구들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는 유형이거든. 이런 도형 문제 풀 때마다 어땠어? 제발 아는 거 나와라. 기도 메타 되잖아. 벌써부터 쫄려. 이게 지금 그림에서 압도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틀린 다음에 해설 보면 어때요? 맞네. 이거 이제 보인다. 쉽다. 이렇게 생각보다 되게 허무해. 풀이가 눈에 바로 보이거든. 그 다음에 딱 뒤에서 정리하겠지. 여기서 이거 몰라서 틀렸네. 이렇게 자꾸 공부하니까 자꾸 뒷북만 치는 공부만 하게 되는 거야. 이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했을걸? A, B가 3이고 B, C가 4라고 했고 얘가 90도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가 3이야. 얘도 지금 4고요. 얘가 90도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얘가 5예요. 근데 문제에서 준 건 또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줬어요. 그럼 얘 길이가 2네. 얘가 1이구나. 이거 반지름인데 그럼 얘도 2다. 얘가 3이다. 여기까진 다들 쉽게 한다고. 그 다음에 쭉 가서 C, G가 2루트 6이래요. 그럼 얘가 지금 2루트 6인 거야. 근데 각도 똑같대요 지금. 그럼 얘가 지금 알파라고 해봐. 그럼 여기도 알파인 거야. 이해됐죠? 그 다음에 구하라는 게 얘인 거지. 이제부터 딱 고민할걸? 이거 어떻게 구하지? 잠깐만. 이거 외접원 나왔으니까 이거 반지름 구하면 사인 법칙 쓸 수 있지 않을까? 이 R은 사인 알파분의 X다. 그럼 내 반지름 어떻게 구하지? 그때부터 이제 막혀. 어떻게 풀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보조선을 막 긋기 시작해. 이것도 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얘도 그을 수 있나? 그럼 얘는 2인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미 늦었어 지금. 내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끄적거린 거거든. 그래서 공부를 좀 한 친구들은 이 삼각형에서 고민을 하긴 해요. 사인 법칙 쓰고 싶은데 이거 어떡하지? 얘는 알고 얘도 아는데 이거 뭔가 어떻게 하는 거냐? 좀 복잡한데. 얘네들이 이용할 것 같긴 한데 어떡하지? 이래버린다고. 그리고 나서 해설을 보면 아마도 이렇게 얘기해 줄 거야. 야 얘들아, 이 각을 내가 세타라고 볼 거거든? 왜냐면 너 이거 보이지? 2루트 6, 2, 5. 이 자식들아 이거 보이잖아. 그럼 코사인 법칙 쓰면 얘 세타 나올 거 아니야 임마. 야, 이 삼각형에서 얘가 세타 구했지. 그러면은 또다시 이 조그만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너 쓸 수 있겠지. 그러면 이 길이를 몰라서 A라고 두면 얘도 구해질 거 아니야. 그럼 너는 이 세타하고 A를 다 구했으니까 사인 법칙 쓸 수 있겠지. 어떤 식으로? 이 R은 사인 세타분의 얼마? A요. 얘를 A라고 했을 때. 그럼 답 구한 거야. 쉬워 실제로. 이거 내가 못 봤네? 이래버린다고. 근데 생각해봐. 수능날에 갔을 때 내가 또 이 길이들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할 거야? 이 삼각형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할 거냐고. 또 수능 끝나고 나서 이거 내가 못 봤네? 할 거야?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우연에 기대어서 뭔가가 발견되고 확인되는 건 우리한테 매우 위험하고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제발 설계부터 하는 거야. 내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를 생각하고 나서 출발하는 거라고. 그럼 내가 이 문제로 보여주면 좀 어려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쉬운 문제 준비했어요.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분명히 또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 때도 이랬을 거라고. AB가 6이고 AC가 10이니까 얘가 6이네. 이 전체가 10이네. 근데 얘 길이가 똑같으니까 얘도 6이야. 그럼 얘가 4네. 근데 얘가 루트 15라고 했으니까 얘를 구하라고 하네. 어떻게 하지? 우선 이 삼각형 다 길이 알고 있다. 그러면 뭐 코사인 법칙이든 이등변 삼각형이든 뭐든 할 수 있지. 그래서 내가 이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한다면 이거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얘를 내가 알파라고 구했으니까 이 전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한 번 더 쓰면 되겠네. 즉 코사인 법칙 2번 쓰면 풀려
이렇게 푼다고 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얘를 알파라고 구해놓고선 이게 안 보이면 어떻게 할 거야? 이 문제는 쉬워서 보였잖아. 근데 생각해보면 이 구조랑 완벽히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얘는 쉬우니까 보이고 얘는 안 보이고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문제 풀 때 설계부터 하자 이거야. 이거 싹 다 지워버리고 여러분들은 뭐부터 볼 거냐면 제발 이 구하는 것부터 보는 거야. BC의 길이를 구하잖아. 그럼 나는 얘 먼저 X라고 표시를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X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뭘 알아야 되지? 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러면 선택지가 보여요. 왜냐면 얘가 지금 6, 루트 15, 얘가 4였지. 어떤 선택지가 보이냐? 야, 나 삼각형 BCD에서 볼래. 이 조그만 삼각형에서 볼래. 이 첫 번째 선택지가 눈에 보여.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큰 삼각형에서 볼래. 이 선택지가 보인다고. 이렇게 출발하는 거야. 그럼 내가 만약에 이 작은 삼각형에서 보겠다고 했어. 그럼 여기서 뭘 알아야 내가 답을 구할 수 있을까? 이런 각도들이겠죠. 가장 합리적인 건 이 알파 각도야. 물론 이 베타라는 각도로 해서도 풀려요. 즉 이렇게 나누는 거지. 내가 알파하고 베타만 알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왜 알파만 구하면 정답이 나오는 거야? 코사인 법칙으로 정답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 된 거야? 코사인 알파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로 가는 거지. 근데 이 안에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삼각형을 볼 수밖에 없어? 이 삼각형이지. 잘했어. 그러면은 이 각도가 뭐라고 쓰면 돼요? 파이 빼기 알파구나. 그럼 끝난 거지. 그럼 이 삼각형에서는 얘 구하는 거 너무 쉽잖아.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든 아니면 이등변 삼각형을 쓰든 뭐든 계산을 안 해도 끝났다고 내가 알 수 있다고. 아까 문제 풀이와 차이점을 알겠어? 내가 이 삼각형으로 봐야겠다라는 걸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라 내가 설계한 대로 문제를 푼 거야. 그럼 봐봐, 하나 더. 내가 만약에 베타를 알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다고 쳐봐. 왜냐면 코사인 법칙을 쓰면 답이 나오니까요. 그러면 베타를 어떻게 구하지? 이 생각하면 되겠지. 그렇게 되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두 개를 볼 수 있다고. 무슨 말이냐? 내가 이 베타를 한 번에 구하기는 어렵겠지만 베타하고 x 미지수가 몇 개예요? 두 개죠. 그럼 식이 몇 개 필요해? 두 개지. 그럼 이 삼각형에서 식 하나, 이 삼각형에서 식 하나, 총 두 개 만들면 되겠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야. 식 써볼게. 물론 앞에 거보단 좀 어려워. 내가 이 작은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쓴다고 하면 15는 16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8x 코사인 베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큰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겠다고 하면 66에 36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12의 x 코사인 베타 이해되겠어? 그럼 이 두 개를 뭐 하면 돼? 연립하면 끝이지. 물론 조금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설계한 대로 풀고 딱 나왔으니까 편한 거야.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내가 이 큰 삼각형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설계했다고 쳐보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야, 얘 x 모르는데? 이 6, 10 알고 있는데? 정보를 하나 더 알면 좋은데? 이 각도 알면 좋겠다. 얘를 세타라고 두자. 왜? 얘만 구할 수 있으면 코사인 법칙으로 문제가 풀리잖아. 그러면 이 큰 삼각형으로 보겠다고 했을 땐 어떤 걸 보면 되겠다? 세타를 찾으면 되겠다. 이렇게. 그러면 이 세타는 어떻게 구해요? 너무 쉽죠. 이 삼각형에서 그냥 구해지잖아. 코사인 법칙을 쓰면. 그러면 세타 구했네? 오케이. 그럼 정답 나왔다. 할 수 있다고. 선생님 아까랑 풀이가 똑같잖아요. 아니지. 순서가 다르잖아. 이거 먼저 구하고 얘 구하면 되겠다 라고 한 게 아니라 x를 구하기 위해서는 세타가 필요해. 그럼 얘를 찾자. 정답 끝. 순서가 다르다고. 내가 우연하게 발견한 게 아니라 내가 설계해서 지금 풀어간 거라고. 이 차이가 엄청나게 결정적이야. 문제가 어려워지면 내가 이게 바로 보일 것 같아? 안 보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 때 막혔던 거 아니야? 그럼 봐봐. 이 문제에서 내가 설계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볼게. 다시 가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이 구하는 것부터 보는 거야. GH의 길이를 구하라고? 그럼 난 이 X를 구해야 되네.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뭔가 구해지지 않을까? 잘 모르겠다. 조건들을 먼저 모아보자. 이렇게 출발. 그래서 아까 했던 대로 조건을 싹 다 모아보면 이렇게 될 수 있겠지.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하자? 나 지금 X를 구하고 싶은데 뭘 알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자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이 각의 크기를 알고 있잖아. 얘가 2루트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럼 이 삼각형에서 이 X를 구하고 싶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 이때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아까 했던 것처럼 반지름을 구해서 사인 법칙을 쓰겠다 할 수 있어. 근데 이건 어때요? 이만큼의 각을 내가 베타라고 하는 거야. 갑자기? 아니 사인 법칙. 사인 베타분의 얼마? 2루트 6. 그리고 사인 알파분의 x. 우리 이미 사인 알파 알고 있죠?
2루트 6 알고 있죠? 얘만 구하면 정답 끝이잖아.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수 있다고. 그럼 내가 이 둘 중에 더 잘 보이는 것으로 선택해서 풀면 되는 거야. 이 풀이는 아까 봤으니까 내가 이거 보여줄까? 잘 봐봐요. 그럼 내가 이 베타를 어떻게 활용할까를 생각하는 거지.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보조선을 그어. 그리고 나서 이 사각형이 원에 내접해서 이만큼의 각도가 파이 빼기 베타가 돼. 이거 안 떠올랐다고? 이것도 우연으로 본 거 아니냐고? 평가원들은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생각할까봐 이미 이전에 9월 문제에서 똑같은 원리를 알려줘요. 이게 작년 9월 모의고사 문제였어. 여기 봐봐요. 원의 성질에 의해서 이 둘이 닮음이다라고 돼 있거든? 이게 결론만 얘기하면 어떤 과정이냐면 이 각 세타를 모두 서로 공유해, 이 두 개의 삼각형이. 근데 얘 각도가 알파야. 근데 원의 성질에 의해서 뭐가 되냐면 이만큼이 파이 빼기 알파가 돼요. 그리고 나서 얘가 알파가 돼. 그러니까 이 삼각형과 이 전체의 삼각형이 AA 닮음이 된다는 거야. 이걸 9월 모의고사에서 이미 알려줬다고. 그러면 2달 뒤에 봤던 수능에서 이거 못 떠올릴까?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까지 배려한다고.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뭐 하면 돼요? 이 삼각형에서 그럼 내가 이 파이 빼기 베타를 구할 수 있을까로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게 되냐면 이 두 개의 길이를 알다 보니까 이만큼의 길이를 A라고 했을 때 A만 알면 되지 않을까 하는 거야. A만 알면 되지 않을까.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이 A하고 베타를 어떻게 구하지? 이 생각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식이 몇 개 필요할까요? 둘 다 모르니까 2개만 알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 A를 구하기 위해서 이 보조선을 긋게 돼요. 그제서야 문제가 끝나게 되는 거지. 이 삼각형 보세요. 여기서 코사인 법칙 한 번 쓸 수 있겠지. 그리고 이 삼각형 보세요. 코사인 법칙 쓸 수 있지. 아까 했던 거니까 보이지? 이제는 이만큼의 각이 뭐가 돼요? 베타잖아. 그럼 끝났다고. 다시 한 번 더. 이 삼각형에서 베타와 A를 포함한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겠지? 이 삼각형에서도 베타와 A를 포함한 코사인 법칙 쓸 수 있겠지. 식으로 쓰면 되게 간단해. 보여줄게요. 이렇게 두 개의 식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아니에요?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래. 그럼 이거 할 때는 쉽고 저거 할 때는 어려워?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럼 이거 연립해서 풀면 어떻게 되겠어? A도 구해지고 코사인 베타도 구해지게 되겠지. 그럼 게임 셋이지. 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게 풀이의 결과만 보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아까 이 반지름을 구하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풀었지? 이 세타를 두고 이 삼각형을 보면 된다고 했지. 근데 이 풀이의 단점이 뭐야? 내가 이게 안 보이면 어떻다는 거지? 외통수야. 돌아갈 곳이 없어. 근데 이건 어때? 내가 계획한 대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풀이가 조금 길고 계산이 조금 되더라도 안정감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라고 구분 짓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런 선택지를 가지고 어떤 풀이를 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라고. 이게 뭐다? 문제풀이에 뭘 하는 과정이다. 설계를 하면서 문제를 푸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설계한 대로 내가 뭘 알면 좋지? 그럼 뭘 알아야 될까? 그럼 내가 얘를 구할 수 있을까? 그럼 얘한테 필요한 건 뭘까? 이런 논리적인 사고를 하면서 문제를 풀게 되잖아? 그럼 정말 한 문제 풀 때마다 10문제, 100문제 푸는 효과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서 더 좋은 건 뭐냐면 풀이가 매우 일관되게 돼. 왜? 내가 똑같이 풀어가고 있잖아. 그 과정에서 어떤 공식을 쓰냐, 어떤 논리가 추가되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 틀은 바뀐 게 없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평가원은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도 매우 선호하게끔 설계를 다 해놓는다고. 그러니까 쫄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알겠죠? 이렇게 쉬운 기출부터 이 방식대로 연습하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끄적거리는 이 기계적인 풀이 습관이 거의 고쳐져요. 이걸 한두 달 정도 반복해서 연습하면 정말 난이도가 높아진 문제에서도 똑같이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2등급인데? 나 준킬러 문제 풀 때 됐는데? 자만하지 말고 다시 어삼쉬사급의 문제로 돌아가서 이 방식대로 천천히 풀어보세요. 매 순간 깨달음이 올 거고 실력이 오른다는 느낌이 확 들게 될 거야.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풀이가 다 기억나요 하는 학생들한테도 이게 아주 좋은 대안책이 돼요. 이게 답이 기억나니까 대충 끄적이면서 기계적으로 풀게 됐을 거거든. 근데 이런 식으로 역으로 구하는 것을 기준으로 설계를 하면서 풀다 보면 그 과정의 근거들을 반드시 생각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내가 풀어봤던 문제라도 순간순간 깨닫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이게 처음 해보면 완벽하게 문제를 설계하면서 푸는 게 당연히 어려워. 너무 답답하면 뭐 저를 찾아와도 되지만 이 영상 반복해서 보면서 쉬운 문제부터 적용해보면 어렵지 않게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저는 또 다시 다음에 진심으로 도움되는 영상을 들고 올게요. 다음 영상 좀 더 빠르게 보려면 알죠? 구독하고 영상 뜨면 바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도 이득이니까. 그럼 오늘도 힘내서 공부하세요.